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TJB가 단독 보도한 바 있는 대전도시공사의 외유성 해외 출장 등 방만 경영 의혹을 폭로했던 공사 직원이 갑작스럽게 해고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불과 40일 만에 해고가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이 직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해고를 당할 때까지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영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전도시공사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해온 직원 A씨가 갑작스러운 해고를 통보받은 건 지난 11일 오전. 지난 8월 말 A씨 때문에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는 직원 2명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이후 불과 40여일 만에 공사가 조사위원회 조사와 심의를 거쳐 해고를 결정한 겁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대전시와 행정안전부 등의 대전도시공사의 내부 비리와 방만한 경영 실태 등을 고발해온 공익 제보자입니다. 고발 내용 가운데 공사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과 업무 추진비 증액 의혹 등은 지난달 TJB 보도 이후 시민단체에서도 성명을 내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A씨는 내부 비리에 눈 감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해온 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며 자신이 공익 제보자라는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입장입니다. 언론과 대외기관의 감사가 너무 많이 시작되다 보니까 저를 이제 해고를 통해서 다신 돌아오지 못하게 할 거라는 제가 이 말을 한 달 전에도 들었습니다.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명백한 불이익이라고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요청도 해봤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하고 나서야 인제서야 보호 조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렇게 되면 누가 부패공익 신고자로 나설 것이냐. 도시공사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공문을 3차례 보내는 데 그쳤던 권익위는 위원회를 꾸려 이제서야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앞선 6월에도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고 중대한 사안으로 조사됐다며 해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가 고발한 도시공사의 방만 경영 의혹에 대해 대전시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A씨는 국민권익위와 노동청 등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정당지표 상대지수 평가에서 선두권을 차지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의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136.1로 광역단체장 가운데 1위였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은 2위와 4위를 차지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평가를 해당 지역의 정당 지지층과 비교한 것으로 100이 넘으면 소속 정당보다 지지층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정당 지지 여부와 관계없는 직무수행평가에서는 8위를 차지한 김태흠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모두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엇갈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3,6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그리고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유무선 이미전화 걸기 자동 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TJB가 단독 보도한 원자력 연구원의 사형 후 해결료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원자력 연구원이 반환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정문 의원은 당초 2023년까지 반환하기로 했던 연구원 내 경수로 사형 후 해결료 3.3톤이 한 건도 반환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며 구체적인 반환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 연구원은 사형 후 해결료를 다발로 환산하면 약 12다발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며 원전 인근 지자체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까지 벌어지는 등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마스크를 쓰면서 면역이 약해진 소아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독감이 빠르게 퍼져 학교마다 결석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대전 지역 초등학교들마다 한 반에 3, 4명씩 독감에 걸려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결석 학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봐도 최근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환자 수는 20.8명, 유행 기준인 6.5명을 훌쩍 넘어섰고 독감 유행이 한창인 지난해 겨울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특히 1살에서 6살이 22.9명, 7에서 12살이 53.8명, 13에서 18살 31.8명으로 소아청소년 사이에서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 중심으로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계획을 안내했고요. 독감이 유독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유는 뭘까? 코로나19 유행 당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 미생물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기회가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지난달 개학 시기와 추석 명절까지 맞물려 타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졌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까지 겹쳐 환자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인플루엔자에 대한 노출도 적었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인플루엔자가 이 집단에서 발생률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단 면역이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10대들이 독감에 대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까지는 1에서 2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돼 올겨울 독감은 더욱 유행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설에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이 요구됩니다. 특히 10대 미만 소아청소년과 고령층은 겨울이 오기 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어젯밤 11시 52분쯤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나고 60대 남성 등 일가족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웃 주민 70대 남성 A씨가 주택 창문을 깨고 화염병을 던져 불을 낸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A씨는 평소 피해자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했고 농산일을 8년간 도와줬는데 임금을 주지 않아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푸틴을 살해해야 구원받는다며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송석봉 판사는 지난해 12월 대전 대덕산업단지의 한 거리에서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이 푸틴이라는 망상에 빠져 흉기로 20여 차례 찌른 혐의로 36살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앞서 지난 2013년에는 길가에서 마주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늘 전남 목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남녀 펜싱을 대표하는 오상욱과 최인정 등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이 총출동해 항저우의 감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무지갯빛 레이저의 화려한 광선이 경기장 전체를 감쌉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전국 약 3만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제104회 전국체전이 목포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전국 체육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전국체전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스타들이 총출동합니다. 남녀 펜싱의 최강자 오상욱과 최인정이 대전과 충남 대표로 금메달 사냥에 나서고 대전 출신인 높이뛰기 국가대표 우상혁도 전국체전 4연패에 도전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878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충남은 지난해와 같이 종합 5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강세 종목인 간우가 9연패를 하고 역도와 핀수영도 종합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전에서는 검도, 배구, 하키 종목이 선전이 예상되어 시도 종합 5위 달성이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5위에 머물렀던 대전은 탁구와 카누, 펜싱 등 주요 종목에서 선전을 바탕으로 종합 13위, 종합 3만 점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우리 대전시 선수들이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10개 이상의 메달을 획득하고 올해 소년체전에서도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기세와 분위기를 이번 전국체전까지 이어가 우리 1,552명의 선수단이 목표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세종시 선수단도 역대 최고 성적 달성을 위해 투혼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세종시 선수단은 35개 종목에 총 672명이 참가합니다. 30개 이상의 메달 획득을 목표로 세종시민의 명예를 드높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세종시 선수단 화이팅! 아시안게임 스타들이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는 이번 전국체전은 오는 19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전을 이어갑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작가의 시선을 통해 익숙한 풍경에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획전시가 대전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효석 작가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각색한 창작 뮤지컬도 이번 주말 무대에 오릅니다. 아트앤컬처 조혜원 기자입니다. 고요한 숲을 비집고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과 수면 위로 낮게 깔린 안개. 사진보다 더 생생한 풍경은 그날의 온도와 습도마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노현우 작가가 선보이는 세 점의 작품 제목은 GPS를 이용해 기록한 작품 속 풍경의 위도와 경도를 나타냅니다. 한 장의 흑백 사진처럼 보이는 권세진 작가의 작품은 실제 동일한 크기의 픽셀들이 모여 하나의 이미지를 구성했습니다. 전시장에 비치된 색연필로 나만의 멋진 풍경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BTS 뷰가 소장한 사슴의 작가인 대전 김우진의 조각 특별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풍경을 감상해 볼 수 있는 7작가의 70여 점 작품을 감상해 보실 수 있고요. 전시장 입구인 아트샵에서는 그런 컬러감이 가득한 조각 작품을 통해서 또 가을의 어떤 정취를 느껴보실 수 있으십니다. 소금을 흩뿌려 놓은 듯 하얀 메밀꽃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효석의 단편 소설 메밀꽃 필 무렵. 이를 뮤지컬로 각색한 공연이 대전 연정국악원 무대에 오릅니다. 화려한 연출과 애틋함이 살아있는 선율로 관객들에게 풍성한 가을 감성을 선사합니다. 누구나가 다 가슴 한켠에 자리하는 그리움과 사랑, 이런 추억의 한 자락씩을 꺼내서 볼 수 있는 그렇게 대비해서 이 작품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밀꽃 필 무렵은 지난 26차례 공연에서 예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가 이번 주말 지역 곳곳에서 열립니다. 2023 대전 서구 힐링 아트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사흘간 대전 샘머리 공원과 보라매 공원에서 열려 아트마켓과 빛을 테마로 화려한 미디어 아트를 선보이는 아트빛 터널 등이 펼쳐집니다. 같은 기간 광천김 토굴 새우젓 축제가 홍성 광천 전통시장 일원에서 열리며 서천군 한산 모시 공예마을에선 한산 소곡주 축제가, 연산 대추 축제도 오늘부터 15일까지 이어집니다. 지난 6일 개막한 금산 세계 인삼 축제도 오는 15일 폐막을 앞두고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를 위한 준비를 본격화했습니다. 항우연은 지난 5월부터 누리호 비행 모델 4호기의 구성품 제작에 착수했으며 2025년 하반기에는 궤도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측은 한국형 발사체의 반복 발사를 통해 발사체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 기술 이전을 통해 발사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예술의 전당은 아시아태평양 공연예술센터 연합회 2025년 정기총회 대전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9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대전시는 유치를 위해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공연예술을 중심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공연예술센터 연합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0개국 44개의 대표 공연장과 33개의 예술단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허청과 산하기관 퇴직자들이 특허법인 등 직무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특허청장과 특허심판원장 등 고위직 퇴직자 6명이 직무와 관련 있는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재취업한 특허청 산하기관들은 취업심사 대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위법 논란이 일고 있으며 재취업자 절반이 특허 법무법인에 취업해 특허 소송 심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